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제3시대 신당들의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창당까지 완료한 신당은 한국의 희망이 유일합니다. 양양자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 희망, 근데 주말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진영이 이 신당과 접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부터 연대 제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라고 양양자 대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는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세 사람이 일요일에 3자 회동할 거다 이런 보도였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국의 희망은 어떤 행보를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양양자 대표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죠. 양양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의 희망 양양자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인사드렸죠. 아니 지금 이 신당 저 신당 사실 말들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창당까지 마친 당은 한국의 희망이 유일하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당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한국의 희망은? 우리 기본적으로 당원은 5천 명이 모여야 기본이 되죠. 모여야 되는 예. 거고 이제 5개 시도당에 1,000명씩 해서 5천 명인데 보통 이제 창당 신고를 하려면 반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려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중으로 됐거나 이런 공무원이라든지 반려요? 그런 공무원. 예, 그래서 한 1,300명씩 저희가 당원 모집을 했습니다. 네. 5개 시도당에. 네. 일단 사실관계들을 다들 궁금해하셔서 그거 확인부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연대하자라고 제안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네. 언제쯤 그런 제안을 받으셨어요? 우선 국민의힘의 연대는 제가 반도체 특위 위원장 예. 맡았을 때 이제 그때도 연대였죠. 함께 하자. 그때는 이제 무소속이지만. 개인이었던 거고. 그렇죠. 예, 무소속이었고. 그리고 이제 창당 후에 이제 연대하자라는 말씀하셨었고. 네. 창당이 지난 봄인데 그러면 이미 일찌감치 제안이 왔었던 거예요? 이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은 쭉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이제 최근처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건 최근입니다. 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제안하신 거예요? 그 보도에 보니까 고위급 관계자라고 돼 있어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도의가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급 관계자면은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님도 뭐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이뇨한 이제 위원장? 대부분 그런 말씀을 일단 하신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제안을 했다. 네. 고위급 대부분.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우선 이제 한국희망 창당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뭐 만든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환경을 보면 정당의 문제다. 이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구로서도 정당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정당에서 정치인,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정당의 역할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만드는데 천착해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후보가 없으면 후보를 빌려오는 구조로 대선을 치르고 예. 총선을 치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정당이라고 하면 그 정당 안에서 정치인이 육성이 돼야 되고 준비된 지도자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지자들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오염된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해서 정치학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책연구소를 출범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창당을 하고 나니까 창당이 굉장히 쉬운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거 저는 알죠. 어려운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창당을 하고 나니 그냥 합당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저는 정당 창당을 무슨 과거 연식처럼 뭐 몸집 키워서 이게 흡수될 거다. 이거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혀 거리가 멀다. 네. 지난번 창당 직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네. 이 질문 드렸어요. 네. 국민의힘하고 종국에는 합당하는 걸 목표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라고 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에 흡수될 것이다. 뭐 광팔고 뭐 이렇게 합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인식 속에 실패의 어떤 그 궤적인데 예. 저희는 정말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예. 그야말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세력과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정책 연대든 선거 연대든 다 열려 있다.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에 대해서 뭐 공유하고 있는 부분만 확실하다면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각자 이제 창당의 가치와 비전과 예. 철학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을 서로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창당을 하고 나서 예. 내놓고 토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함께 연대하자. 이런 부분 또 후보 연대도 할 수 있죠. 네. 네. 연대로 시작하지만 더 뜻이 맞고 하면은 한 당에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당 구조의 폐해를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당이 그 양당의 폐해를 이 폐해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산 관련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야당의 의원들이 R&D, 예를 들면 원전 R&D를 전체를 삭감해버린 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결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 네네. 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캐스팅 제가 보트. 없으니까 이제 의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이 여야의 정파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어떤 예산의 그 어떤 심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3지대, 3정당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을 했잖아요. 네.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당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은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창당을 왜 했는지 어떤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목표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선거 앞두고 어떤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안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흡수합당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네. 방식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것만큼 분명합니까? 네, 분명합니다. 같이 하더라도 그것은 연대 방식이지 그렇죠. 흡수합당 아니면은 1대1 합당이면 모르지만 흡수합당 방식은 아니다? 저희는 한국의 희망으로 총선을 치를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거의 동시에 나온 또 하나의 보도가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세 사람이 일요일에 만날 거다. 네. 광주에서 만날 거다. 이런 보도였는데 이건 결국 오보였던 거예요? 아니면 잠깐 만나려고 하셨는데 못 만난 거예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보다 아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다 취재를 하시긴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SNS에 올렸듯이 제가 어제 권사임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게 되신 거예요, 네. 교회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다른 두 분 누군가는 만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도가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양양자 대표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단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었고 네. 또 오전에는 워낙 그 지역 활동 해야 될 일이 예. 많아서 만나자고 계획이 하면 만나십니까? 저는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안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 만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한 적은 있으세요? 이준석 대표요? 예. 이준석 대표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이준석 대표 주위 분들이 네. 뭐라고요? 좀 비공개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연락이 올 거다. 근데 저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희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연대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이 부분만큼은 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저희는 이제 저의 삶의 궤적을 보시면 우선은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제 인생 3주기 발표도 했었는데 3주기로 보면 20살까지는 성장. 예. 그리고 그 이후 30년, 50살까지는 삼성에서의 성취. 예. 그리고 이제 한 30년은 제가 성숙 봉사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은 가치를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그 미중 패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주권을 지키려면 어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그 책도 제가 그래서 썼는데 네.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는 일자리고 복지고 그들한테는 삶이고 희망이거든요. 예. 그런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의 공유가 네. 최소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말 속에 다 있습니다. 만약 네. 최우선 조건이 반윤인 네. 곳이 있다면? 그런데 누구를 어떤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예. 또 그것이 또 개인의 분노이거나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아. 네, 개인의 분노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분노하라라는,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반윤, 반 이재명, 예. 이 구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실제로 그랬고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반윤의 색채가 아주 강하고 네. 그것을 기치로 이미 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 누군가를 가장 권력자를 비판했을 때 언론은 가장 핫하게 이렇게 다루어 준다라는 걸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반윤을 기치로 건 세력과는 그럼 같이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반윤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데 한 표라도 이겨서 당선된 대통령이면 국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더 유능함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닥치고 탄핵, 닥치고 반윤, 예. 그건 저는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열려있는 선택지 중에 네. 국민의힘 쪽과의 연대가 가장 좀 멀리 나가 있는 선택지 아니에요? 가까이 가 있는 선택지 아니에요? 저 말씀 쭉 가깝고 멀고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토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반윤을 기치로 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 말씀이세요? 반윤, 반명, 그래서 성공한 정치가 있다면 저는 글쎄요, 그건 저의 가치와 비전과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뭔가 이제 뾰족한 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보면 네. 우리 양양자 대표의 생각을 더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예. 심지어 조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패로 인한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신당 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예. 그 비판하는 분들이 이런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정말 존경과 응원을 보내는 마음이고, 다만 이제 저도 8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아마 12년 차일 텐데, 정치 입문이. 예. 그런데 과연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당으로 어떤 정당을 기치를 내걸고 가는가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당 창당을 해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이게 신뢰를 주는 정당으로서 어느 정당이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이제 겨뤄보자. 판단할 수 있을 거다.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신당을 뭐 만들 거다, 아니야 이거는 뻥칼 거야, 막 이런 보도들이 난무하는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을 주기에 행위들이 지금까지 온 어떤 그 정치의 어떤 활동들이 그런 인식을 주기에 딱 맞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뭔가 딜을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치하고자 하는 어떤 큰 철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또 비전이 있었을 것이고. 신당 만드는 거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함께 할 건지 이거는 모르겠다. 뭘 기치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저한테 미지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미지의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혁신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제가 보기에 그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 혁신위에서 내놓는 것들이
중진 의원들 또 영남 의원들 용퇴 뭐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선은 저는 그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보신다면 네, 한동훈 그렇습니다. 장관의 등판설이 주말 사이에 확 불거졌어요. 거의 네네.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내각을 이어가면서 국무총리든지 이어가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민의힘 자산을 넘어서 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시기를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그 보수의 전사로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총선 이번에 총선 네네. 출마하면 보수의 전사로만 남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면 선거에서 파괴력이 크지 않았던 게 이제 사실 그동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어떤 정당이든 이제 중도 확장, 또 외연 확대를 위해 강경파를 좀 뒤로 두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대야 강경파인 한동훈 장관을 앞세우면 과연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또 복합 위기에 직면한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 한 명이 더 추가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과연 이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부정적이시네요. 총선 출마에 이런 대해서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과 꿈이 있을 거기 때문에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겠지만. 그런 인식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네네. 그 국민의힘에서 강연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혁신위 쪽에서. 그거 네. 수락하셨어요? 아직 그 요청이 온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안 근데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차례가 넘는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하는 길 과학기술 폐공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수락하실 겁니까? 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민주당에서도 요청하면 저는 수락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하면서도 하나하나 평가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양현자 대표의 생각,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